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PK의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준석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은 제가 어딜 나갈 때 지갑은 안 들고 가도 휴대전화는 반드시 들고 나가거든요. 그렇죠.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들어가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고 휴대전화에 그냥 저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맞습니다.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요즘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추출해내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건에 관여하게 되면 디지털 포렌식 선별 과정에 자주 참여를 하게 되죠. 맞습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선별 과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선별 과정이 과연 뭔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디지털 포렌식이 뭐냐. 결국에는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네. 먼저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를 압수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는 과정. 그리고 복구된 전자정보 중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선별하는 과정.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과정을 선별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압수가 된 후에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그 복구된 파일들을 다 모아서 그중에 실제로 쓸 파일들을 선별해서 음, 골라내는 과정이 선별 과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선별 과정에서 변호사가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선별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음,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그만큼 중요한 과정이라는 의미인데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스마트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사진, 이메일 내역 등 정말 많은 개인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별 과정은 정말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선별 과정에 제대로 참여해 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사건과 관계없는 정보들이 압수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사건과 무관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정보가 수사기관에서 압수되기도 하고요. 급기야는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별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기서 네.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선별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함께 삭제된 파일을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하면서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돼 있는 정보만 추출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영장상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압수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감시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만약에 정보량이 정말 많은 경우에는 키워드 검색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압수 영장에는 모든 정보를 압수할 수 있도록 되어 네,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정보, 기간을 특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파일이 뭐 사진 파일이라든지 문서 파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여해서 어디까지 압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 압수 음,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서 압수된 증거가 있다면은 네. 나중에 그 증거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이라는 요소를 정말 강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호인이 다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압수수색을 받으시면 거기에 이제 선별 과정에 참여하시게 될 건지를 네. 체크하는 그런 서류를 받게 되는데요. 선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유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압수될 경우에 그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는 당연하고요. 더 나아가서 압수영장이 기재되지 않은 추가적인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수사기관에 압수될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수사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증거 능력을 갖추려면 총 세 가지가 요구됩니다.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별 과정에서 피합수자의 참여권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해서 증거 능력을 다툴 수 있고 그런 요건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방어권 보장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포렌식 선별 과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좀 어떤 것을 준비하시라고 조언해 음, 드릴 수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선별 과정에서 변호인과 함께 참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일반인 분들은 혼자서
과연 이 디지털 기기에서 추출된 정보가 이 압수영장상의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에 대해서 판가름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선별 과정을 해결해 나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결론의 방향을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 역시 선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네.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포렌식 선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또 자세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해도 네.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유익하고 재밌고 오늘보다는 더 자연스럽고 더 웃을 수 있으시도록 정말 재미있는 방송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분석 변호사였습니다. 박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